도곡렉슬이 몇 억 안 할 때 사셨더라고요. 사신 거는 뭐 몇 억에 사셨으면 차액이 20억이 넘는 거였거든요. 1세대로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국세청에서 네, 부담부증여는 요즘 많이 아실 것 같긴 한데요. 뭐 아파트나 상가나 이런 걸 증여를 하실 때 절세법으로 이제 많이 찾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말 그대로 부담을 하면서 증여를 받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전세를 끼고 증여를 하는 거죠. 전세보증금은 나중에 이제 증여받는 사람이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부담을 한 거니까 그 차액 나는 거는 증여를 받은 거고, 어떻게 보면 증여세와 양도세가 공존하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대표적인 게 아파트죠. 예를 들어서 10억 아파트나 예를 들어서 뭐 3억이 증여고 7억이 전세보증금이다. 그러면 3억은 증여가 되는 거고 7억은 양도가 되는 그런 세금을 이제 증여세 플러스 양도세를 내는 개념이죠. 가장 절세가 되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1세대 1주택 12억까지 비과세죠. 그래서 12억 구간에 들어가서 비과세를 받아야 가장 절세 효과가 있는데, 일단은 부담부증여를 뭐 하신다 그러면 가장 절세되는 거 순위는 1세대 1주택을 활용하는 거고, 증여 부분은 증여세 납부 능력이 또 있는지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을 나중에 갚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하고 실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뭐 많은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한번 모르는 분이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걸어 지나가시다가 그냥 상담할 게 있어서 찾아오셨다고 하면서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2주택이셨어요. 도곡렉슬 아파트 하나 가지고 계시고 빌라를 하나 가지고 계셨는데, 빌라를 오랫동안 사시다가 정말 돈을 차곡차곡 모으셔서 도곡렉슬이 몇 억 안 할 때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전세를 끼고 몇 억 안 할 때 사셨는데 지금 도곡렉슬 30년 아파트 얼마인지 아마 대충 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그 가격이 그렇게 뛴 겁니다. 슬프다고 그래야 되나? 이분은 한 번도 사신 적은 없으세요. 도곡렉슬에 거주하신 적은 없고 지금 도곡렉슬을 그 전세로 이제 돌리고 계시는 건데, 10몇 평 빌라에 사시면서 이제 현금화하고 싶으신 건데 자녀가 있어서 도곡렉슬을 처분을 해야겠느냐. 왜냐하면 예전에 저희가 1세대 2주택 막 되게 중과하고 막 그때 양도세가 되게 과중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보다 더. 팔지를 못하는 상황인데 비과세를 이제 활용하고 싶으셨던 거죠. 문의를 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사실 기본적으로 2주택 전략은 작은 거를 먼저 증여를 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물론 세금은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작은 거를 증여를 하고 큰 거를 비과세 받는 형태로 가시는 게 가장 절세가 이제 되시는 건데, 세대 분리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자녀한테 이제 증여를 하는데 내가 이 자녀한테 증여를 하는데 같이 살고 있으면은 증여 하나 마나 같은 세대잖아요. 근데 이분이 고민이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를 사실은 뭐 내보내는 형태로 하고 싶으신데 진짜 세대 분리가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이제 상담을 하셨는데 실제로 세대 분리를 하시는 경우가 아닌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이제 상담을 드리고 실제 세대 분리가 안 될 수가 있다. 그러면 1세대 2주택이 되니까 증여를 하시고 세대 분리가 돼야 되는데, 세대 분리가 안 되면 2주택이 되니까 비과세 혜택을 못 받으시잖아요. 그럼 세금 차이가 도곡렉슬이 뭐 30억, 뭐 20, 30억 할 때인데 사신 거는 뭐 몇 억에 사셨으면 차액이 20억이 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양도세가 이제 너무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때 되게 막 고민을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30세 이상이냐 미만이냐가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30세 미만인데 직업이 없다. 그러면 분리를 해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30세 이상이면 직업이 없다 하더라도 분리를 인정을 해주는데, 그 다음에 실제로 분리를 한 거냐 아니면 위장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1세 1주택 이제 결제가 사실 올라오면 제대로 체크했는지 제가 얘기를 많이 확인을 합니다.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1세대가 맞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체크를 하고 했는데 경기도 광주권이었는데요. 세무서에서 예고통지서 이런 게 날라온 거예요. 봤더니 1세 1주택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철렁하는 마음에 봤더니 세대라고 생각해서 아들을 분리를 하셨는데 봤더니 며느리는 같은 세대로 되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며느리는 왜 냅두셨냐. 아파트 소유가 이제 며느리였는데, 그러니까 애 학교 때문에 손주죠. 손주 학교가 근거리 배정이 원칙이니까 보내고 싶은 학교가 아마 그 아버님 쪽이셨나 봐요. 그래서 거기다가 전입을 하시고 학교를 보내셨던 거예요. 아버님 생각에는 아들을 떼어놨기 때문에 세대 분리가 됐다고 생각하셨지만, 아니 실제로는 며느리가 거기에 다 전입이 돼 있으니까 이거는 1세대로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국세청에서
날라온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저희가 푸느라고 좀 애를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지금 세대 분리라는 게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냥 따로 살면 세대 뭐 다른 세대 뭐 그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금 체크를 하셔가지고 1세대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 보면 다 아파트 가격이나 주택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1세대 주택을 활용을 항상 하시려고 하는데 그만큼 위험 부담도 있는 거기 때문에 신고하실 때 아니면 팔기 전에 상담을 정확하게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 일단 받으시는 분이 이익을 보시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셔야 되고요. 증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부채를 넘기신 거니까 그걸 양도로 봅니다. 부채를 승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하신 분이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증여받는 분은 증여세, 증여하시는 분은 양도세, 받는 분은 다시 취득세를 또 내셔야죠. 총 3가지를 내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자금 계획을 또 잘 세우셔야겠죠. 이거를 또 증여하시는 분이 대납해 주시면 다시 증여세가 또 계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3가지를 잘 계산을 하셔서 자금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부담부 증여를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항상 증여할 때는 저희가 그 가치를 얼마로 봐야 되느냐, 국세청에서 하고 있는 규정은 매매 사례 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떨어졌을 때 하는 이유는 떨어졌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이 있다 그러면 그 기준으로 해서 신고를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증여가 많았다. 양도 안 하고 증여하는 게 되게 유행이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가격이 떨어져서 매매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정부에서 판단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저희 집주인들, 고객분들을 움직인 게 증여로 많이 그때 움직이셨던 거죠. 낮은 가격을 바로미터로 보고 증여를 많이 하셨죠.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일단은 모의 계산을 통해서 절세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절세가 된다고 하시면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자금에 대한 여유분을 챙기고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요. 증여 후에 그 다음에 사후관리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채무에 대해서는 누가 실제로 갚는지 증여받은 분이 갚으실 수 있도록, 그게 만약에 안 갚으시면은 또 증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주의하셔서 부담부 증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